여행할 때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본 적 있나요?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꿈꾸며 설렘에 가득 차 항공권을 막 예약했는데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파트너, 자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앉고 싶지만 객실 곳곳에 몇 줄씩 떨어져 배치되어 서로 소리 지르지 않고는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왼쪽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어나야 하고 오른쪽 사람이 기내 수화물에서 뭔가를 꺼내려 할 때마다 또 일어나야 하는 끔찍한 가운데 좌석에 갇히게 됩니다. 그 자세로 14시간 비행 후 등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비상구 옆 맨 앞줄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 있는 공간을 누리는 반면 당신은 무릎이 앞 좌석 등받이에 거의 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공평함을 느낄 때는 어떤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 특권적인 좌석들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같은 여행자들은 오직 운에만 의존하여 항공사가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인가요? 오늘 저는 항공사 직원들, 특히 예약 담당자와 지상 근무 직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출발 전 마법 같은 72시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간의 미스터리를 마스터한다면 훌륭한 좌석을 얻을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꿈꾸는 비즈니스 클래스로의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운에 계속 의존하는 대신 비행 경험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답이 예라면 끝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당신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혁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좌석을 선택하려고 할 때 보는 좌석 배치도는 항공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의 완전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항공권 구매를 완료하고 자신 있게 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석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배치도를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좌석들, 창가, 복도 또는 더 많은 공간이 있는 앞쪽 줄은 차단되어 있거나 노선과 항공사에 따라 $30에서 $300까지 다양한 추가 요금을 요구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돈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배정받는 것에 체념할 것인가.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좌석들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항공사의 운영 전략과 관련된 특정한 이유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좌석들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엘리트 회원들을 위해 보관됩니다. 업무나 여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이 사람들은 항공사에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그 대가로 가장 선호되는 좌석에 대한 우선 접근을 포함한 특정 특권을 받습니다. 둘째, 특정 좌석들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승객들을 위해 예약됩니다. 유아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은 유아용 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은 화장실 근처나 복도로의 쉬운 접근이 가능한 좌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항공사는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앉을 수 있는 버스에 타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게가 항공기 전체에 정확하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객의 최종 분포를 더 잘 알 때까지 특정 구역은 차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이러한 차단된 좌석들은 영원히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정 순간에 해제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황금 72시간 비밀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여행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여 최고의 여행 전략을 피드로 직접 받아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법은 항공사가 일반적으로 비행 72시간 전에 온라인 체크인을 열 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명확하게 정의된 3단계로 발생하는 대규모 좌석 재배치를 촉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발 72-48시간 전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항공사는 첫 번째 좌석 해제를 수행합니다. 왜일까요? 엘리트 회원들이 최고의 좌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즉시 접속하여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로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일정이 불확실하며 일부는 단순히 잊어버립니다. 시스템이 이러한 단골 여행자들이 예상 시간 내에 좌석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감지하면 그들이 여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특별한 선호도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프리미엄 좌석 중 일부를 일반 재고로 다시 해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황금 기회입니다. 다른 여행자들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 상황을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온라인 체크인이 열리는 정확한 순간에 접속하여 회색으로 표시되었던 좌석들이 이제 무료 선택을 위해 이용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행 24시간 전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상황이 정의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강화됩니다. 유연한 항공권을 구매한 비즈니스 여행자들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으며 즉시 그들의 프리미엄 좌석을 해제합니다. 또한 항공사는 가장 가치 있는 고객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처리를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남아있다면 엘리트 회원들을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동시켜 그들이 원래 선택했던 맨 앞줄이나 비상구 좌석을 비웁니다. 최근 15시간 비행으로 밴쿠버로 날아간 제 친구, 그를 카를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용 가능한 옵션이 끔찍했습니다. 화장실 근처 가운데 좌석. 하지만 이 전략을 기억하고 비행 약 30시간 전에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고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 있는 비상구 옆 맨 앞줄 좌석, 그 전설적인 장소가 이용 가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선택하여 비행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단계에 도달합니다. 출발 전 마지막 24시간. 이것은 더 나은 좌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로의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을 기회가 있는 순간입니다. 비행 24시간 전이 되면 운영 통제권이 항공사의 중앙 시스템에서 공항 지상팀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됩니다. 체크인 직원들은 승객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초과 예약의 정확한 상황과 실제 좌석 가용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항공사는 초과 판매 또는 오버부킹이라고 불리는 것을 실행합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은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 중 일정 비율이 비행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이 200석이 있다면 210장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10명의 추가 승객이 나타나지 않고 비행기는 정확한 용량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모두가 나타나 즉시 해결해야 하는 초과 예약 상황을 만듭니다. 항공사는 10명을 지상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달러의 소송과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일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을 상위 객실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것을 운영상 업그레이드라고 하며 선택된 승객에게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업그레이드할지 어떻게 선택할까요? 지상 직원들이 따르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트 회원들을 고려하지만 충분하지 않거나 그룹으로 여행하는 경우 분리하기 복잡함. 일반 승객 중에서 이상적인 후보를 찾습니다. 완벽한 후보자는 4가지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혼자 여행합니다. 이용 가능한 업그레이드는 일반적으로 분산된 좌석이며 가족이나 친구 그룹을 위한 연속된 공간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지불한 요금 유형. 이코노미 클래스 내에는 Y, B, M, H, Q, K와 같은 문자로 식별되는 여러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 전체, Y 요금 같은 이 프로모션 특가를 구매한 사람들, Q 또는 K 요금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셋째, 온라인 체크인을 완료했을 것. 시간적 압박을 받는 직원들에게 이미 서류와 수화물을 처리한 승객은 비행 참석이 불확실한 누군가보다 훨씬 더 다루기 쉽습니다. 넷째, 적절한 외모와 복장. 표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나타내며 슬리퍼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누군가가 좌석에 수천 달러를 지불한 승객들을 잠재적으로 방해하면서 그 객실을 걷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알았으니 전략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이 열리자마자 48-72시간 전 앞쪽 줄의 복도 좌석을 선택하세요. 복도 좌석은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선호하므로 당신을 업그레이드의 자연스러운 후보로 보이게 합니다. 비행 당일에는 전문적이지만 편안하게 옷을 입으세요. 완전한 정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폴로 셔츠, 캐주얼 드레스 팬츠, 닫힌 신발이 올바른 인상을 만듭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진심 어린 미소로 체크인 카운터에 접근하고 현명하게 질문하세요. 직접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대신 절박해 보임.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가 매우 만석인가요? 운영상의 이유로 승객을 재배치해야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에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초과 예약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미묘하게 전달합니다. 경험 많은 직원들은 즉시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업그레이드가 있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당신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의 운영 감독관으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현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이러한 매개 변수를 따라 수백 건의 업그레이드를 처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적절하게 옷을 입고 정중하게 접근하여 유연성을 제공하는 승객을 볼 때 이미 정신적으로 이상적인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무료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예외적입니다. 초과 예약, 상위 클래스의 가용성,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완벽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가능성에 여행 기대를 기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금 72시간 전략을 마스터하면 업그레이드 없이도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훨씬 더 나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중간에 끼어 있는 대신 맨 앞줄, 비상구 옆 또는 앞쪽 복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전략을 구체적인 단계로 요약해 봅시다. 첫째, 항공권을 구매한 후 특정 항공사의 온라인 체크인이 언제 열리는지 조사하세요. 72시간, 48시간 또는 24시간 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료 예약인 것처럼 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세요. 둘째, 체크인이 열리자마자 즉시 접속하세요. 이것이 새로 해제된 프리미엄 좌석을 잡을 수 있는 주요 기회입니다. 이전에 차단되었던 맨 앞줄, 비상구 또는 앞쪽 복도 좌석을 찾아 지도를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셋째, 처음에 만족스러운 것을 찾지 못하면 인내심을 유지하세요. 다음 48시간 동안 하루에 2, 3번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좌석은 지속적으로 변하며 예고 없이 나타나는 놀라운 옵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여행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했으며 전문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가능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세요. 보장되지는 않지만 올바른 프로필을 갖추면 가능성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섯째, 공항에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운영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가 가르쳐드린 문구를 사용하세요. 업그레이드가 없더라도 좋은 태도는 이코노미 클래스 내에서 더 나은 좌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의심스러운 속임수나 핵이 아닌 항공사의 실제 내부 작동에 기반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작업하여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할 다음번에는 당신이 그룹의 전문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아직 어디에 앉게 될지 걱정하는 동안 비행 며칠 전에 연속된 좌석을 확보할 것입니다. 장거리 노선을 혼자 여행할 때는 고통스러운 비행을 참을 수 있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추가 공간을 확보할 구체적인 도구를 갖게 됩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이어야 하며
피할 수 있는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지식은 배우고 적용하는 데 드는 시간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여행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좌석 선택에 불필요한 돈을 쓰지 말고 편안함을 완전히 운에 맡기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황금 72시간은 비행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다음 모험에서 돈과 좌절을 절약할 수 있는 더 많은 여행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공항이 독특한 기회로 가득 찬 반짝이는 쇼핑몰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면세점들은 모든 제품에서 놀라운 할인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특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항공사와 면세점 판매자들이 침묵하기를 선호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비싼 쇼핑으로 집에 돌아온 후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업계에서 직접 전하는 미래의 폭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세 가지 제품은 정확히 면세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니 몇 가지 중요한 놀라움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그룹은 즉시 당신의 관심을 끄는 반짝이고 현대적인 모든 전자기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 카메라, 이어폰, 태블릿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공항 진열장에서 최신 아이폰, 삼성 또는 전문 사진 장비를 보고 가격이 자국보다 낮아 보일 때 그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전형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완벽해. 전화기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서 돈을 절약해서 여행 중 더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쓸 수 있어. 불행히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신중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가격 차이의 문제입니다. 공항에서 면세 제품을 말할 때 주로 수입 관세와 일부 소비세 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가격을 가진 많은 전자제품의 경우 브랜드는 이미 각국의 세금 및 유통비용을 최종 가격에 포함시켰습니다. 공항 매장에서 보는 가격은 종종 매력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여행자들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흥분하며 최신 카메라를 구매한 후 멕시코나 콜롬비아로 돌아와 전문 매장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후 돈을 절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세일 가격보다 수천 페소를 더 지불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수많은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그 후회감은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유럽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실제로 저렴한 환산 가격으로 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이는 미미합니다. 아마 몇백 페소 정도일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제가 다음에 언급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즉각적인 정보의 시대에 신용카드를 꺼내기 전에 30초만 투자해서 휴대폰을 열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또는 페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을 검색해 보시길 간청합니다. 할인, 쿠폰, 신용카드 혜택, 특별 프로모션을 고려하면 면세점보다 적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행 내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보증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대규모 위험입니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전화기를 구매하고 브라질이나 칠레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위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전자제품, 특히 전화기와 컴퓨터는 지역 제한이 있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한 지역에서만 완전한 공식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보증을 약속하는 라벨을 보더라도 이것들은 종종 속이는 작은 글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인센터에서 유료로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거나 구매 국가의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본인 부담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국제 배송 및 통신 비용은 초기 절감액을 빠르게 초과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사양에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다른 유형의 플러그입니다. 영국에서 구매한 기기를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추가 어댑터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전압도 다르며 많은 현대 기기가 국제적으로 호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구매하면 연결할 때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고 더 나쁜 경우 심각한 전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주파수 대역 차이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네트워크 호환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모델을 구매하고 현지 통신사에 특정 오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좌절감은 정말로 여행 경험을 망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실제 가격 이점의 부재, 복잡한 보증 문제, 기술적 비호환성, 위험 여전히 공항 면세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이 정보가 놀라웠다면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해외여행 시 구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공유한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행을 즐기는 친구들, 특히 면세점을 자주 찾는 분들과 이 콘텐츠를 공유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공항에서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 제품 그룹은 방문한 목적지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포장의 기념품과 선물입니다. 공항에서 기념품조차 살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항의하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기념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항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멕시코 타마린드 사탕, 일본 화이트 초콜릿, 콜롬비아 프리미엄 커피, 아르헨티나 알파호레스 등 그 장소를 매우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정 제품들을 말합니다. 왜 공항에서 이것들을 사지 말라고 권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나치게 비쌉니다. 상상하시겠지만 공항 임대료는 천문학적입니다. 공항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는 도심 상점보다 엄청나게 높은 운영 비용에 직면합니다. 이 추가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신 같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600 아르헨티나 페소인 알파오레스 한 상자가 에세이사 공항에서는 특별 포장으로 공항 한정판이 되어 850 페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동일하거나 심지어 양이 적을 수 있지만 마지막 구매 기회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기회 심리는 공항 매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행이 끝나가고 있고 동료를 위한 선물 구매를 잊었거나 충분한 기념품을 사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 아름답게 포장된 제품들을 보면 여기서 쇼핑을 완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끊어지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 부풀려진 가격을 쉽게 지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공항 기념품은 대중 관광객을 위해 설계되어 일반적인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보수적인 맛, 스타일,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도시나 국가의 진정으로 진정한 맛있고 수제 제품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롬비아 커피를 예로 들면 공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는 분명히 좋을 수 있지만 최고의 것들은 종종 작은 현지 매장, 우수한 재료와 장인 정신으로 매일 제한된 양을 생산하는 가족 로스터리에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높은 품질과 문화적으로 더 대표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보고타 공항에서 스페인 부부가 두 개의 거대한 가방을 가지고 쇼핑 카트를 콜롬비아 제품의 모든 종류로 채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커피, 초콜릿, 공예품, 전형적인 제품들. 스페인으로 가게 전체를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할 때 총액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시내에서 더 많이 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는 모든 것이 제품당 몇천 페소 더 저렴했고 여기 없는 많은 독점 맛도 있었어. 남자는 씁쓸한 미소로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 공항이 가장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항을 마지막 쇼핑 정거장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비싼 정거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 권장사항은 여행 준비의 목적지와 레스토랑 조사뿐만 아니라 어떤 기념품을 구매할지와 최상의 가격으로 어디서 구할지를 계획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는 현지 슈퍼마켓, 시장, 쇼핑몰, 심지어 골목의 작은 상점들을 탐험하세요. 제품이 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현지 분위기와 진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히 표준화된 제조 제품이 아니라 그 특정 여행 경험의 진정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항에서 기념품을 절대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도시에서 쇼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면 공항이 실제로 유일한 옵션입니다. 또는 특정 브랜드가 공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진정으로 독점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당신이 그 브랜드의 충성 팬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여행자에게는 도심에서 기념품 쇼핑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히 더 현명하고 진정하며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공항 쇼핑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나요? 복잡한 보증이 있는 비싼 전자제품부터 도시에서 실제로 더 저렴하고 진정한 특색 있는 기념품까지, 이 두 가지 큰 함정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에 경험을 공유하여 함께 공항 쇼핑 경고의 탑을 만들고 서로 돕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깊고 속이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셨고 제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제가 새 비디오를 게시할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쉽게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이 마지막 공항 함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매우 가치 있는 제안으로 포장되거나 공항 독점으로 홍보되는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제품 세트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면 아마도 여성 시청자의 90%가 저를 반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공항에서 산 페이셜 세럼은 연례 세일 중 백화점보다 정말 저렴했어요. 제 단어 선택에 주목하세요. 저는 특별히 세트 또는 콤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페이셜 세럼과 같은 주요 제품과 함께 작은 로션, 미니어처 페이셜 클렌저, 작은 아이크림이 포함된 아름다운 상자를 여행자 독점 또는 면세점 특별 콤보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콤보는 면세점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마법을 나타내며 유리한 가격으로 전체 제품 라인의 완전한 경험을 얻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마법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이러한 결합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스타 제품 하나 또는 두 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실제로 원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아이템입니다. 포함된 미니어처 제품은 브랜드가 청산하거나 홍보하고 싶어하는 아이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드시 라인의 최고는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거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많은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시도한 후 당신의 피부 타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미니어처 샘플의 최종 목적지는 일반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서랍에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경우 정말 돈을 절약한 걸까요? 아니요. 단순히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돈을 썼을 뿐입니다. 둘째, 계산해 봅시다. 종종 이러한 결합 패키지는 좋은 가치의 환상을 만들지만 스타 제품의 가격을 자국의 백화점이나 공식 웹사이트의 가격과 신중하게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연례 세일 중 백화점 프로모션에는 최소 구매에 대한 할인, 신용카드 혜택, 멤버십 포인트 배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결합되면 총 혜택이
면세점에서 콤보를 구매하여 얻는 할인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항 가격이 강한 시각적 영향으로 당신 앞에 직접 제시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프로모션을 계산하기 귀찮습니다. 또한 공항 독점이라는 문구도 마케팅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른바 공항 한정판은 단순히 2개의 립스틱을 플라스틱 상자에 넣거나 섀도우와 블러셔를 같은 팔레트에 넣은 다음 반짝이는 포장으로 싸서 독특한 것으로 홍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은 아마도 일반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본 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행자들의 독점성과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비이성적인 구매를 자극합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심한 가격 비교 후 면세점의 특정 브랜드의 개별 제품이 실제로 올해 최저 가격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매일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브랜드의 특정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리무버가 면세점에서 더블 패키지나 더 큰 사이즈 버전을 제공할 때 가끔 정말로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하고 실제로 가격 이점이 있는 개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매력적으로 포장되었지만 내용이 의심스러운 결합 패키지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품이나 개인 관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꺼내기 전에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이 콤보에 포함된 모든 것을 정말 사용할 것인가? 둘째, 아마 사용하지 않을 그 샘플들을 제외하고 주요 제품의 가격이 자국의 세일 중에 구매하는 것보다 정말 저렴한가? 셋째, 지금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공항 독점이라는 단어나 순간적인 구매 충동에 유혹받은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화장품 쇼핑 함정의 90% 이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공항 면세점에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제품을 완전히 공유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약간 가혹하고 심지어 잔인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상을 파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팔로워와 친구들이 행복한 여행의 끝에 잘못된 제품이나 비싼 제품을 구매하여 짜증나고 후회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에 여행할 때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하고, 도심에서 진정한 기념품을 찾고, 마케팅에 휩쓸리기 전에 화장품 콤보를 신중하게 분석하세요.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명한 여행 비밀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미래 모험에서 돈과 골치 아픈 일을 절약할 수 있는 조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휴대폰을 켰을 때 다음 비행기가 겨우 30분 후에 출발한다는 걸 발견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고 앞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짐을 꺼내는 동안 탑승구는 공항 반대편 끝에 있어서 뛰어가도 20분이 걸립니다. 그 순간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끝났어, 끝났어, 절대 못하겠어 라고 외치게 됩니다. 슬픔에 울게 만드는 또 다른 티켓을 내 돈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불안과 무력감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 인파로 가득 차서 완전히 길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말이죠. 만약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미래에 겪을까봐 정말 두렵다면, 공항을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는 악몽을 꾼 적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공유할 내용이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수천 페소를 절약하고 여행 재난의 희생자에서 규칙을 아는 침착한 여행 전문가로 변신시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항공사와 티켓 판매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크게 알리지 않는 숨겨진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실제로 승객으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연결편을 놓쳤을 때 항공사가 무료로 티켓을 변경하고 숙박까지 제공하도록 만드는 마법의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00 단어가 넘는 이 콘텐츠가 앞으로 모든 여행에서 당신의 보호 부적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최소 연결 시간 미니멈 커넥션 타임 MCT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 연결 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공항과 항공사가 인증한 연결을 위한 공식 안전 시간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공항관리당국, 항공사, 그리고 글로벌 항공 데이터 시스템이 정밀하게 계산한 엄격한 규칙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 규모를 고려합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 같은 대형 국제터미널은 외딴 섬의 작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최소 연결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연결 유형도 고려합니다. 국제선에서 다른 국제선으로 가는지 아니면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가는지. 첫 번째 경우에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하여 다시 체크인하고 수화물을 재위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므로 MCT에는 이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어느 터미널에 착륙하고 다음 비행을 위해 어느 터미널로 가야 하는지도 고려합니다. 터미널 1에서 터미널 4로 가야 한다면 연결 기차를 타야 할 수도 있고 그 이동 시간도 MCT에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MCT를 비디오 게임의 안전 시간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시스템이 연결 시간이 MCT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티켓을 판매하는 한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조건에서 당신과 위탁 수화물이 연결편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검색할 때 50분 연결처럼 매우 빠듯해 보이는 조합을 발견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티켓 구매를 허용합니다. 이것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그 50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승객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경험 많은 여행자로서 잠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정보가 유용하기를 바라며 복잡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더 많은 팁을 놓치지 않도록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 MCT가 비행기를 놓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점, 비행기를 놓친 후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소개합니다. 티켓이 정말로 단일 티켓인지 아닌지입니다. 단일 티켓이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단일 티켓은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얼마나 많은 연결편이 있든 전체 여정이 하나의 거래로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약 코드 PNR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13자리 티켓 번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마드리드를 경유하여 파리로 가는 티켓을 구매합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나 엑스피디아나 스카이스캐너 같은 플랫폼에서 멕시코시티에서 파리로를 한 번의 검색으로 구매하고 함께 결제하면 여정에는 두 개의 구간이 표시되지만 둘 다 같은 예약 코드와 같은 티켓 번호에 속합니다. 이것이 단일 티켓이며 연결 티켓이라고도 합니다. 단일 티켓 구매의 가장 큰 이점이자 이 숨겨진 규칙의 핵심은 항공사가 이 티켓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 여정이 실현 가능하고 우리가 설정한 MCT를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항공사에 있습니다. 단일 티켓의 반대는 별도로 구매한 티켓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저렴한 항공사를 좋아하는 절약형 여행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보고타에서 리마까지 저가 항공사 티켓을 구매한 다음 별도로 리마에서 런던까지 전통 항공사 티켓을 구매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거래를 수행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예약 코드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티켓을 받습니다. 이 두 티켓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가 연결 티켓 또는 분할 구매라고 부릅니다. 이제 첫 비행기 지연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티켓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운이 좋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일 티켓이 있을 때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리마를 경유하여 뉴욕으로 가는 티켓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결 시간은 원래 이 시간으로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에노스아이레스발 비행기가 날씨나 항공사 스케줄 문제로 1시간 30분 지연됩니다. 리마의 호르헤 차베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욕행 비행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뉴욕행 다음 비행기를 검색하고 카드로 결제할 준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침착함을 유지하고 즉시 공항에서 이용 중인 항공사의 연결편, 카운터나 고객 서비스를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하기 구역이나 터미널 메인홀 근처에 매우 눈에 띄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찾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오늘의 핵심 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법의 주문은 아니지만 확고하고 근거 있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카운터에 도착하면 지상 직원에게 매우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연결 티켓입니다. 제 예약 코드는 이러이러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이전 비행기가 지연되어 제 잘못이 아닌데 뉴욕행 연결편을 놓쳤습니다. 항공사 운송 약관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뉴욕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음 이용 가능한 비행편을 주선해 주세요. 이 문구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연결 티켓입니다 라고 언급하여 상대방에게 우리가 완전한 운송 계약을 맺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책임은 당신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뉴욕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리마까지만이 아닙니다. 둘째, 이전 비행기의 지연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덧붙여 명확하게 책임을 설정합니다. 항공사 이유나 날씨 통제, 불가능한 요인 때문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승객의 잘못이 아니었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을 직접 제시합니다. 다음 이용 가능한 비행편을 주선해 주세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계약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한 후 항공사 지상 직원은 즉시 당신이 규칙을 아는 승객이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제로 연결 티켓이 있고 이전 비행기가 정말로 지연되었음을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까요? 여기에 단일 티켓 보호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 무료 변경. 항공사는 목적지로 가는 자사의 다음 좌석이 있는 비행편으로 무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저녁에 뉴욕행 다른 비행편이 있다면 직접 좌석을 배정하고 새 탑승권을 주며 변경 수수료나 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 자사 비행편이 만석이거나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제휴항공사에, 스타얼라이언스의 다른 항공사에 더 빠른 이용 가능한 비행편이 있다면 많은 경우 다른 항공사 비행기로 전환하도록 조정해주며 역시 무료입니다. 요컨대 그들의 주요 임무는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둘째, 숙박 및 식사 포함.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확보해준 다음 비행편이 다음날 아침이라면 연결 도시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사는 숙박을 주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휴 호텔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호텔 바우처를 줍니다. 이 바우처로 지정된 호텔에 가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호텔까지 왕복 교통편도 제공하는데 연결 버스나 택시 바우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류 중 식사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이나 호텔의 지정,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식사 바우처를 줍니다. 저녁 식사, 다음날 아침 식사, 심지어 점심까지 주선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결 도시에서 무료 음식과 숙박을 추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타 부가 서비스. 일부 상황에서 체류 시간이 매우 길면
서비스가 좋은 일부 항공사는 추가 보상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카드를 주거나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가족에게 연락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 친구가 한번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런던으로 가는 여행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연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싱가포르발 비행기가 기계적 문제로 거의 5시간 지연되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다음 비행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때 그도 매우 불안했지만 저에게서 이 규칙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에미레이트 항공 연결 카운터로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후 지상 직원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런던행 모든 비행편이 만석이었고 가장 빠른 것은 다음날 정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상 직원이 즉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정오 12시 런던행 비행편을 이미 예약해드렸습니다. 이제 공항 환승 호텔에 숙박을 주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숙박 바우처이며 저녁 식사와 내일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터미널 내에 있어 매우 편리하며 입국 심사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신용카드 같은 객실 카드와 식사 바우처를 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공항이라는 두바이의 환승 호텔에서 무료로 하룻밤을 묵고 훌륭한 뷔페 저녁을 즐겼습니다. 다음날 자연스럽게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행 재난이 될 뻔한 일이 이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고 상당히 편안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단일 티켓이 가져다주는 보호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웠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콘텐츠가 미래 여행 계획에 매우 유용할 것이고 공항에서 불필요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처럼 돈과 스트레스를 절약하는 더 많은 여행 팁을 공유할 때 즉시 알림을 받아 훌륭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단일 티켓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별도 구매 티켓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지옥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할까요? 결과가 정말로 끔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조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멕시코에서 보고타까지 오후 3시에 도착하는 저가 항공 티켓을 구매한 다음 별도로 오후 6시 보고타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아비앙카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3시간의 연결 시간이 있습니다. 첫 비행기가 조금 지연되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계획하고 하늘이 결정합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한 저가 항공편이 항공교통 통제로 인해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전에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약간 우회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보고타의 엘도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 15분입니다. 필사적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나오지만 여전히 콜롬비아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가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직통 수화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수화물 컨베이어로 가서 위탁 가방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수화물을 찾아 아비앙카 카운터로 뛰어가면 이미 오후 5시 45분입니다. 카운터의 지상 직원이 친절하지만 매우 단호한 미소로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마드리드행 비행편은 15분 전에 체크인을 마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비앙카와 논쟁할 수 있을까요? 저가 항공사 비행기의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비앙카 직원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매우 정중하게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경험에 대해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귀하와 저가 항공사 간의 운송 계약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귀하가 규정 시간 내에 체크인하러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노쇼. 이 단어는 항공산업에서 티켓 분실과 같습니다. 보고타에서 마드리드까지의 티켓이 그렇게 취소됩니다. 지불한 돈은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합니다. 아비앙카는 당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티켓 변경을 도와줄 필요가 없고 하물며 숙박을 주선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즉시 현장에서
마드리드행 새 티켓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구매한 국제선 편도 티켓. 그 가격은 정말로 울게 만들 것입니다. 원래 왕복 티켓 총액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 구매 티켓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두 티켓은 두 개의 독립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공사의 지연에 대해 두 번째 항공사는 결과를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손실은 당신 혼자 조용히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간단한 상황입니다. 여정이 더 복잡하다면, 예를 들어 3개 또는 4개의 독립적인 티켓을 구매했다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순간 모든 후속 여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정말로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분들께 긴급히 경고해야 합니다. 연결 시간이 극도로 길지 않는 한, 예를 들어 8시간 이상이거나 심지어 연결 도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항공사의 개별 티켓을 스스로 조합하려고 쉽게 시도하지 마세요. 특히 수화물을 위탁해야 할 때는요. 티켓 비용을 조금 절약하려다 그렇게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없습니다. 구매한 것이 정말로 단일 티켓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예약을 완료하고 항공사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으면 주의 깊게 보세요. 첫째, 예약 코드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6개의 문자나 숫자로 구성된 코드 그룹이 하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단일 티켓입니다. 둘째, 티켓 번호를 보세요. 이것은 13자리 숫자입니다. 모든 구간이 같은 티켓 번호에 해당한다면 확실히 단일 티켓입니다. 반대로 2개의 다른 예약 코드 그룹과 2개의 다른 티켓 번호를 받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2개의 독립적인 티켓을 구매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단일 티켓 여정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연결 시간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단 1시간 만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성공적인 연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좌석을 선택할 때 비행기 앞쪽에 가까운 좌석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멈췄을 때 즉시 뛰쳐나가 통로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3분이나 5분만 먼저 나가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출발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온라인에서 연결 공항의 터미널 지도를 조사하세요. 어느 터미널에 착륙할지, 다음 비행을 위해 어느 터미널로 가야 하는지, 그들 사이의 경로가 어떤지, 연결 버스를 타야 하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세요. 이것을 마음속에 명확히 하여 도착했을 때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여기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 탑승한 후 적절한 기회를 찾아 승무원에게 매우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행편으로의 연결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 그곳에서 단 1시간 만에 연결해야 합니다. 때때로 승무원이 매우 유용한 조언을 해줄 것이고 심지어 상황이 허락하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먼저 내리게 해주거나 지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빠른 연결 안내를 제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여행 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일 티켓에 보호가 있으니 여행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항공사의 보호는 주로 여정을 완료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비행 지연으로 인한 다른 손실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으로 인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를 놓치거나 미리 지불한 비싼 호텔, 하룻밤을 놓치면 그 돈을 항공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 보험을 구매했다면 여행 지연이나 취소 조항이 이러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 특정 시간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이면 보험회사가 정액 현금 보상을 제공하여 음식과 음료를 구매하거나 추가 교통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보호와 여행보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두 가지입니다. 서로 보완하며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좋은 여행보험은
확실히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점을 요약해 봅시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연결이 필요한 장거리 비행을 예약할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일 티켓, 즉 연결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가장 큰 보호입니다. 둘째, 최소 연결 시간, 개념을 이해하세요. 항공사 시스템이 발행할 수 있는 단일 티켓인 한 연결 시간이 이론적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셋째, 이전 비행 지연으로 단일 티켓 여정에서 연결편을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비로 새 티켓을 구매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즉시 항공사 연결 카운터로 가세요. 넷째, 효과적인 핵심 의사소통을 배우세요. 지상 직원에게 명확히 말하세요. 이것은 연결 티켓입니다. 이전 비행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으니 운송 약관에 따라 후속 여정을 주선해 주세요. 다섯째, 이 상황에서 항공사는 가능한 한 빠른 다음 이용 가능한 비행편으로 무료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으며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면 무료 숙박과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별도 구매 티켓이 가져오는 엄청난 위험에 매우 주의하세요. 이 티켓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 비행편이 지연되면 후속 티켓이 직접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든 손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행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지만 많은 경우 더 많은 규칙을 알고 더 많은 정보를 장악할수록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 잠재적인 위기를 침착하고 평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 기대감으로 가득 찬 장거리 여행 티켓을 예약할 때 정말로 단일 티켓인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이 전체 여행에 가장 견고한 보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아끼지 마세요. 또한 자주 해외여행을 하고 연결편을 이용해야 하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당신의 작은 공유 행동이 미래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연결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가까스로 연결에 성공한 영화 같은 스릴 넘치는 모험이든 불행히도 비행기를 놓친 고통스러운 교훈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여 모두가 교류하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귀중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